지금 특검도 최순실표 예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럼 예산을 어떻게 했지 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매년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켜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 정부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변태라고 하는데, 예산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하. 예, VIP란 말이 갑자기 급증하고, 아하.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게 이제 급증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이 분석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한 5월 달부터 정부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던 차에, 예. 최순실 보도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상징후를 표만 보고 예산 10만 페이지에 달한 예산 관련 문서만 보고 이상한데 라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셨고 그래서 그걸 분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둘이 합쳐져서 그랬구나 하고 결과적인 그 내용을 발행한 게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되는 책이군요. 자,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한 한 6개월 이상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신데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이 발견됐나요? 아까 이제 VIP라는 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예산은 주로 키워드가 중요한데, 예. VIP란 말이 뭐냐면,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행정부의 그렇죠. 은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약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다 세워봤죠. 546개의 VIP가 등장을 합니다. 546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에 VIP라고 특별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네. 박스 쳐가지고 중요 그냥 해놓은 거죠. 대통령이 이 사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재정부는 못 건드리고요. 예. 더군다나 그걸 늘려주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연설문 같은 걸 고쳐주면 예. 대통령이 그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박스 쳐가지고 네. 이건 VIP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부가 그거를 원래는 다 한 10% 정도씩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깎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죠. 그럼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VIP라는 단어가 이상하고 그런 단어가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500회 이상. 그래서 패턴을 발견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등장하자 이제 매치가 된 거군요.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이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VIP가 건들지 못하게 VIP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최순실이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구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쳐준 건 취미활동이라고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그런 걸 취미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경제활동이었던 거죠. 이 본질 대단한 통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를 변태라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란 건 주사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설문 고쳐주는 거를 자기 과시 정도로 이제 이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설을 고치면 결국 돈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들 추적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조 4천억 찾아낸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546 VIP의 총 합이 1조 얼마라고요? 1조 4천억입니다. 대단한 액수네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인데 예. 아마 이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7년이군요. 올해까지군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제 이들이 집행하는 곳까지 아마 그들한테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이 이제 바로 54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것이 최순실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강릉 빙상장 이 사건이 있어요. 네.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업 빙상장의 운영권을 장시호 씨한테 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신들의 셀프 예산 편성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명쾌합니다 아주. 예. 더 큰 건 뭐였냐면 네. 지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20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체육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럽의 운영권을 이제 이 K스포츠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수익금은 전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꼼꼼하게 테드테로스인가요? 있잖아요, 카페. 네. 비선들이 만났다는 카페를 그곳에 모두 설치를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 사례. 이분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치밀한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거를 그냥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빙상장 정도도 재밌는 사례인데, 열받지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빙상장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짓고 거기다가 아예 빙상 구단도 만들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이제 220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예. 정부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220개 지자체를 바로 K스포츠 재단이 관리를 한다. K스포츠 재단은 당연히 지금 밝혀진 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는 곳인데, 실제 컨트롤하는 곳인데,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것은 또 WK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그 WK 돈은 독일로 넘어가는 창구고요. 이거를 요거를 발견하셨군요. 예,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국도 6호선을 이제 확장하는데. 국도 6호선이요? 예, 그 6호선의 그 땅 주변에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책을 특검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특검에서 한번 저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 이 책을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사시겠다고 특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거 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해서 특검팀이 왔어요? 예. 아니, 쑥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랑하실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저희 참고로 이제 자문을 한 거고요. 그 수사는 아마 특검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이상은. 이야, 이거 특검 참고서를 미리 내신 거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마 저희는 특검 수사가 끝나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 책을 버전업 해가지고, 1조 4천억이 아니라 더 이제 꼼꼼한 이 최순실 예산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발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내 누가 움직였고 누가 지시했고 하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네, 특검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감탄하셨겠어요, 그죠? 예산은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 팩트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조와 이제 흐름 시스템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됐겠죠. 예. 아하, 자,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꼼꼼하게 책에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네, 좀 제가 이 책을, 원래 책을 오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왜냐면 이 사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요 200건에 한 1조 4천억인데, 예. 그 또 야당이 이번에 깎는다고 했는데 못 깎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압박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00억 원 깎았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예산에 6,500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5,200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더 깎아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농단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소장님, 저희 방송에 당분간 고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스포츠 토토도 이용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뭡니까 이 내용이? 국민분들이 토토를 잘 안 하시죠. 도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토토를 안 하는데. 예. 토토가 로또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잖아요. 예. 근데 토토는 이 경기를 보고 맞추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 김종 체육부 차관이 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의 주도하에 예. 급증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3배 정도 급증해가지고 로또만큼 규모가 됐고요. 아마 지금의 추세로 보면 올해 지나가면 압도할 것 같고요. 근데 왜 스포츠 토토를 그렇게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예산으로 약속을 한 게 복재산하고 문화예산이에요. 예. 근데 문화예산을 2%까지 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늘렸어요. 복지는 못 늘렸는데. 예. 400조에서 한 7조 2천억이니까 거의 2%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3조 정도 늘렸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늘 거냐?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안 거두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추측으로는 복권을 이제 늘리자. 이 스포츠 토토 복권이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3,000개나 이 판매소를 증설을 하고 그 전에 아주 깨알같이 이들이 복권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 용역 보고서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패턴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토 복권을 늘렸다.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독자들이 이제 그걸 못하니까 치유를 못하니까 합법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3조 5천억이나 이 토토 복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분들 중독자들 치유에 쓰는 돈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특히 체육 쪽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거를 불과 2013년부터 3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소장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한 번의 전화 인터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소장님이 지금 특검 모르는 거 많이 아시는구만요. 자, 앞으로 틀림없이 다시 모시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이름이 나라살림 연구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학점 특강을 받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학점 특강, 학점 코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작년 4월경에 최순실과 최순실에 대한 정유라 양이 유아여대 총장, 네.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 예. 그다음에 학과장, 예. 그다음에 정유라 양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담당 과목의 교수 강사, 예. 이렇게 계속 같은 날 6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지, 수업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맨투맨
특강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맨투맨 특강. 레슨을 받은 거죠. 레슨.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학생이 교수 6명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내가 점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코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정도 하려면 이거는 총장이 직접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을 일개 학생한테 다 모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학점 받는지 전수해주고 이거 총장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김경숙 학장이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에 있어서 그 문화체육부의 김종 차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은 묵인 방조 또는 뭐 적극적인 협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총장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만났다는 걸 보면은 몸통이 최경희 총장하고 김경숙 학장 두 분 다 몸통이지 않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체육학장이 다른 과 학과장이나 혹은 교수나 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마 총장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의원님이 이거는 이제 문서로 확인하신 내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확인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이 공개하신 게 정유라 씨 대리 시험 답안지 요걸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틀 전에 공개했죠. 이거 어떻게 다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계로 두려움 없이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안지도 공개됐고 또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 6명이 하루에 정유라를 개인 코치해서 학점 받도록 레슨을 해줬다. 이것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대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대리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 당일날 누군가가 제3자가 수험생을 대신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철균 교수 감옥의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시험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험을 아예 안 본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인데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고 학점을 준 거예요. 유 교수가. 학점 만들어낸 거죠. 작년 가을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부 감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유 교수가 조교를 강압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답안지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단순히 대리시험보다는 훨씬 무거운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는 강압한 적이 없다. 조교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 김호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수하고 조교라는 관계가 갑을 중에서도 가장 갑을 관계 아닙니까? 진짜 이런 그 갑을 관계를 악용해갖고 조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정말 저는 유철균 교수의 그 답변을 보고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 대한민국의 이 많은 조교들이나 대학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수를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겠습니까? 조교가 왜 그 답안지를 한참 지난 답안지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거기다 몰래 끼워 넣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끼워 넣었는데 점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수가 그걸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했던 이 학점 관련 얘기는 다 사실 학교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김경숙 학장은 2번 만났고요. 최경희 총장하고 다른 교수님은 이제 한 번을 만난 건데요. 본인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최경희하고 유철균 교수만 한 번 봤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점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학점을 받으려고 한국까지 와갖고 교수님들 다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감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모 교수님이 있어요.
지도 교수였는데. 네네. 예. 그분하고는 또 언쟁을 벌립니다. 이 교수님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아, 이런 방식에. 아하. 네네. 예, 근데 교육부 감사원에 빠져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가 있는데요. 예. 그 교수님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도 교수를 그만두게 돼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받은 제보로는 어떤 보직 교수는 제발 F 학점을 주지 마라. 예. 예, 담당 교수한테. 예. 예, 그렇게까지 협조 요청을 한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6명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화여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유라를 비호한 거죠. 지금 6명은 인어그룹이 있었던 거고. 6명은 예. 의원님도 저도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저도 많은데 화가 나고요. 이해가 갑니다. 6명은 그나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그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물러나야 됐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F라도 주지 마라. 예. 그런 제보도 있다 이거죠. 예. 아마 그게 100% 맞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못 내서 그렇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로 이제 정유라가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의 담당 교수,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리라고 보고요. 네. 교육부 감사는 약 한 28분의 교수를 감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징계도 여러 분 내려졌고 고발건도 있고 수사 어뢰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아마 28분 정도의 교수를 감사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빙상장 정도도 재밌는 그 사례인데 열받지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빙상장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짓고 거기다가 아예 빙상 부단도 만들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이제 220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예. 정부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220개 지자체를 바로 K스포츠 재단이 관리를 한다. K스포츠 재단은 당연히 지금 밝혀진 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는 곳인데 실제 컨트롤하는 곳인데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것은 또 WK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WK 돈은 독일로 넘어가는 창구고요. 이거를 요거를 발견하셨군요. 예,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국도 6호선을 이제 확장하는데 국도 6호선이요? 예, 그 6호선의 그 땅 주변에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책을 특검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특검에서 한번 저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 이 책을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사시겠다고 특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거 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해서 특검팀이 왔어요? 예. 맞아? 이제 매치가 된 거군요.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이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BIP가 건들지 못하게 BIP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최순실이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구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쳐준 건 취미 활동이라고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그런 걸 취미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경제 활동이었던 거죠. 이 본질 대단한 통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를 변태라고요? 국정농단이란 건 주사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설문 고쳐주는 거를 이렇게 자기 과시 정도로 이제 이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설을 고치면 결국 돈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네요.
저희가 그 과정들 추적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조 4천억 찾아낸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546 VIP의 총 합이 1조 얼마라고요? 1조 4천억입니다. 아, 대단한 액수네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인데, 예. 아마 이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7년이군요. 올해까지군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예. 이제 이들이 집행하는 곳까지 아마 그들한테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이 이제 바로 54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것이 최순실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강릉 빙상장 이 사건이 있어요. 네.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업 운영 빙상장의 운영권을 장시호 씨한테 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 스포츠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신들의 셀프 예산 편성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명쾌합니다 아주. 예. 더 큰 건 뭐였냐면 네. 지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예. 스포츠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20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체육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럽의 운영권을 예. 이제 이 K스포츠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수익금은 전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꼼꼼하게 테드 테로스인가요? 있잖아요, 카페. 예. 비선들이 만났다는 카페를 예. 그곳에 모두 설치를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 사례. 이분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치밀한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거를 그냥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을 했었어요. 지금 특검도 최순실표 예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럼 예산을 어떻게 했지 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매년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켜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 정부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변태라고 하는데, 예산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하. 예, VIP란 말이 갑자기 급증하고, 아하.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게 이제 급증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이 분석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한 5월 달부터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분류를 하고 있던 차에, 예. 최순실 보도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상징후를 표만 보고 예산 네. 10만 페이지에 달한 예산 관련 문서만 보고 이상한데라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셨고 그래서 그걸 분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둘이 합쳐져서 그랬구나 하고 결과적인 그 내용을 발행한 게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되는 책이군요. 자,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한 한 6개월 이상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신데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이 발견되나요? 아까 이제 VIP라는 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예산은 주로 키워드가 중요한데, 예. VIP란 말이 뭐냐면,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행정부의 그렇죠. 은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약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다 세워봤죠. 546개의 VIP가 등장을 합니다. 546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에 VIP라고 특별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네. 박스 쳐가지고 중요, 그건 해놓은 거죠.
대통령이 이 사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재정부는 못 건드리고요. 예. 더군다나 그걸 늘려주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이렇게 연설문 같은 걸 고쳐주면 예. 대통령이 그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박스 쳐가지고 네. 이건 VIP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부가 그거를 원래는 다 한 10% 정도씩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깎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죠. 그럼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VIP라는 단어가 이상하고 그런 단어가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500회 이상. 그래서 패턴을 발견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